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행위 관련 도로를 공도로 만들자입니다. 건축허가에서 접도 의무와 개발행위 허가 등에서 진입로를 확보할 의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발행위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이라면 그 진입로 규정은 모든 허가에서 같아야 합니다. 비도시 지역 또는 규정이 미비한 시기에 허가를 포함해서도요. 예를 들어 임야나 농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농지 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 표를 보면 허가의 종류는 건축허가, 토목허가, 환경허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환경허가는 주로 대형 5,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전영향성 검토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전원주택 한두 채 짓는 정도는 건축신고와 개발행위허가 그리고 전용허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가 없다거나 또 있어도 도로법 도로에 연결돼 있다거나 기타 하천 국어가 연결됐으면 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허가가 있을 수 있죠. 표 오른쪽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사돌 개설허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농업생산 기반 시설에 의한 국어점용허가 이런 것들이 있죠. 모든 허가가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에 의제돼서 접수될 수도 있고, 또는 건축허가를 넣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거죠. 자, 그런데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가 아닌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진입로는 건축허가 진입로와 다르고, 왜냐하면 새로 도로를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이죠. 다르고 그 진입로 관리도 다르기 때문에 현행처럼 복합민원이 아닌 시절에 만들어진 진입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1,500제곱미터를 개발을 하려면 진입로가, 그러니까 1,500제곱미터 이하를 개발을 하려면 진입로 개설은 폭 4m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1,500제곱미터로 개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옆에 이 4m 도로를 이용해서 또 개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m 도로 계획선을 자동 부여한다. 이게 성장관리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8m 도로에서부터 1,500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을 위한 진입로 개설은 최초는 4m이지만 자동으로 6m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례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여기서는 도시계획 조례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및 규모에 맞는 도로폭을 개설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6m 도로선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적법하게 개설된 현황 도로는, 이미 개설된 현황 도로는 다음과 같은 명분으로 모두 공도로 만들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을 해소해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적법하게 개설된 현황 도로는 모두 건축법 도로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예정 도로 및 도시계획 조례 도로는 공도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비도시 지역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 도로는 기반시설이므로 공도로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행정계획으로 개설된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법 도로라는 것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그런 통로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각종 법령의 미비 및 상충을 이용자 위주로 바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개설된 현황 도로는 그 구조너비 기준이 건축법 기준에 맞을 경우, 그 배타적 이용권은 그 도로가 정말 배타적 이용만이 아니라면 일반 공도로 봐서 사용 승낙 없이 조례도로로 지정하여 건축법 진입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배타적 이용이면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도로에 이미 여러 필지가 접해서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가 허가된 것이라면 개발행위 허가 때에 이미 공도로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지자체장한테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지가 이미 형질 변경이 되었거나 대지가 도시지역 중 개발협의가 이미 완료된 주상공에 위치한 경우 그 진입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현황 도로일 것이므로 이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스스로 포기 또는 제한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대지가 형질 변경이 되지 않았거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지는 건축 및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받아서 건축될 것이고 이때 그 진입로도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을 것이므로 설사 지정된 근거가 없어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사용 승낙 없이 지정했었습니다. 개발행위 때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 시행이 늦어져서 이웃 주민들이 그 예정도로 내에 안에 현황도로를 개설해서 건축물 진입로로 이용했거나 또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해온 경우에는 그 현황도로 구조 너비 기준이 건축법에 맞다면 도시계획 예정도로 내에 있는 현황도로는 공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이런 현황도로를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건축법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허가 공문 후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는 곳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안 되지만 허가 신청자가 기반시설인 도로를 확보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서 개설된 도로는 공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4조 보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결정 고시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하였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행위 진입로는 허가 신청자의 의무이므로 이 진입로가 본인만이 아니라 타인 토지와 접도되어 있어 기부 체납이 될 수 있는 곳이면 그 현황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공도로 보고 누구나 사용 승낙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로 점용 허가증에 나와 있는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점용 허가는 피허가자에게 배타적이거나 독점적인 점용 및 사용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인근 토지 소유자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차후 인근의 새로운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도로 점용 허가의 조건입니다.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도로는 건축법 도로처럼 공도로 보아서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그 진입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비용은 그 관리자만이 아니라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새로이 허가받을 사람도 분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도시지역의 토지는 개발보다 보존이 원칙이므로 새로운 도로 개설보다 기존의 도로를 같이 이용하되 도로 점령 및 국어 점령처럼 그 개설 및 관리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헌법 122조의 국토 효율적 이용에도 맞을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이 시행된 사업부지 내외의 도로는 모두 건축법 도로로 보아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법의 전신인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행정계획으로 토지를 정리한 경우 그 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모든 토지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공도로 봐야 하고 지목이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도 그 개설 목적에 따라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공도로 봐서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파랗게 칠해져 있는 것이 내부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2종 일반 주거지역과 위쪽으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 주거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으로 대지가 정리되어 있는 걸로 봐서 여기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지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것은 당연히 공도해야 되고,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운데 있는 노랑 부분에 있는 빨간색으로 그려진 이 지목이 대인데 실제로는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건축법 도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조례도로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각종 법령은 미비 및 상충으로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 도로는 당시 허가 신청에 의하여 조례도로로 지정하고, 이때 소유자의 배타적 이용권이 제한되지 않은 것은 적당한 보상으로 공도를 만들 책임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건축법 도로가 지정되는 순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접도 우물을 그려서 배치도 등에 그려가지고 신청 도서에 같이 제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입로는 만약에 타인이라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본인 것이라면 도로대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같이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건축법 지정도로, 그러니까 도로 지정을 허가권자가 하면서 그 위치, 면적, 길이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되죠. 그게 이제 도로대장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전에 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과 동시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공고문도 지금은 있죠. 그리고 나서 도로관리대장이 등재되고 다음에 토지연계 확인서에 표시되는 것이 건축법 도로가 만들어지는 순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각종 개발허가에서 기반시설인 도로는 공공시설이고 공익시설이므로 토지주가 도로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 지자체 장에게 사용승낙을 통해서 동의하였다면, 또는 도로대장에 등재할 것을 동의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 공익과 사익의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공도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도시 면적의 진입로는 건축법의 도로대 지정이 없었기 때문에 매 허가 때마다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비도시 면적에서 개발행위 허가 또는 건축 허가를 위한 진입로를 정하면서 검토하면서 지자체 장이 허가 신청자가 사용낙을 받아오면 어떤 지자체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고, 또 어떤 지자체는 지정하지 않고 사용낙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개발행위 허가에서 건축법 도로 지정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현황 도로가 분양 목적 또는 개설 목적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정확히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